코픽스가 급등한다. 코픽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게 코픽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자금하는 조달하는 금리, 조달금리라고 그냥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조달금리가 높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코픽스 조달금리가 여러분 보세요. 심각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3%를 넘어서서요. 3.40%까지 갔어요. 2012년 7월에 3.4% 이후 최고치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이게 2021년 9월만 하더라도 1.16%였어요. 예, 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올 5월만 하더라도 1.98%였습니다. 1.98%. 그러던 것이 지금 9월에 3.40%입니다. 3.40%.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10월달 10월 12일이죠. 우리가 빅스텝 다운행을 했잖아요. 빅스텝.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8월에 자이언트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8월 25일인가요? 그때 0.25% 올린 것만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그러면 3.4%가 10월에 빅스텝 단행한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여기에다가 조달금리에다가 가상금리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게 대출금리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0.5% 10월 달에 금리 인상 빅스텝을 단행한 것을 포함을 안 시켰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은행은 상단이 6.04%에서 6.48%로 올라갔습니다. 하단이 5.24%, 5.68%로 올라갔고요. 국민은행은요 더 올라갔습니다. 상단이 6.05%에서 6.49%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단은 4.65%, 5.09%까지 올라갔고요. 게다가 농협은요 5.60%에서 6.04%까지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하단은요 4.50%, 4.9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빅스텝을 단행한 0.5%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쳐요. 여기에다 가상금리까지 붙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무조건 말입니다. 7%가 올라갑니다. 7%가 넘어섭니다. 7%가. 예. 뭐 많이 갈 때는 7.4%, 5%까지도 갈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문제는요. 11월 달에 또 올릴 거잖아요. 11월 24일 날 금리를 또 올릴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 11월 2일 날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도 0.5% 빅스텝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 0.75% 올려야 됩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무섭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 연말에는 8%가 넘는다. 아니면 내년 1월 15일 날 코픽스 금리를 발표를 할 텐데 그때 가면 8%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8%가 넘으면 여러분 대출금리가 이것은요 진짜 이자 폭탄이 아니라 이자 핵폭탄이 될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충격 저는 어마어마하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자 내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8월 기준으로 2022년 8월 기준으로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람이 78.5%입니다.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8% 9% 올라가면 과연 버틸까요? 게다가 1월에 만약에 1월에도 또 금리를 올린다.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겠지만 뭐 금리를 0.25% 올린다. 그러면 9% 넘어설 거예요. 어떻게 버텨낼까요? 그러면
이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자 지옥. 내가 벌은 월급을 10%만 이자로 내는 것이 아니라 20%, 30%, 40% 심지어 40%, 50% 이자를 내야 될 그런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기에는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로 안 하는데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69.7%가 지금은 78.5%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뭐 이자 폭탄이 아니라 이자 핵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말입니다. 충격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영끌족 있잖아요. 영끌족. 영끌족은 빚을 굉장히 많이 내서 실제로 집을 샀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 한 6,6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요. 연간 상환액이 2,333만 원에서요. 3,17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178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이자만 280만 원, 290만 원 된다는 건데 이거 버텨낼까요? 영끌족이?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자가 내려가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자 쉬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영끌족의 폭발, 여기에다가 가계부채의 폭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한꺼번에 닥칠 수 있는 위험성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장의 불안감은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불안감이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출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 버티지 못합니다. 저도 대출금리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갚으려고 듭니다. 이게 빚을 내서 계속 쓰고 있는 것보다가 현금을 만들어서 오히려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러니 지금 충격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은요. 이자 폭탄이 아니라 이자 지옥이 될 가능성 크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